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0살 넘긴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내과 의사 장덕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살이 안 빠져요, 탈모가 생겼어요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가 더부룩해서 밥맛이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참 자주 들려옵니다. 마치 시대가 바뀐 것처럼 환자분들의 주된 고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장기, 바로 장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 몸 전체 건강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장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장은 그저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가는 관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장은요,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속은 아주 복잡한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80%가 이 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큰 병도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바로 이 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고 반대로 장이 꾸물거리면 마음도 같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장과 뇌는 장뇌 연결축이라고 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이 곧바로 장으로 전달되고 또 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배 속이 요동치고 반대로 속이 불편하면 마음까지 울적해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랍니다. 장 안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착한 균들도 살고 있어요. 요즘은 유산균이다 뭐다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착한 균들이 잘 살아 있어야 장이 움직이고 음식도 잘 내려가고 변도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균이 많이 사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크게 달라진답니다. 반대로 나쁜 균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고 심지어는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장 속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흔히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장 건강과 피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장이 우리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속이 편해야 기분도 좋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뇌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직도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자주 찾아오는데 이게 정말 귀찮고 불편하고 때론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장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금세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장은 우리가 신경 써주면 정말 금방 반응하는 장기예요. 다른 질병은 오랜 시간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장은 하루 이틀만 관리해도 바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큰 변화를 보여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사실 장 건강은 말하기 좀 민망한 주제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주제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속 편한 하루 하나로도 참 귀하고 고마운 날이 됩니다. 어디가 아프지 않고 속이 편해서 밥이 술술 넘어가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면 그게 뭐 더 바랄 게 없는 하루지요. 젊었을 땐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일부터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아마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장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더 많은 건강 이야기,
좋은 지혜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답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 화면 아래 손가락 표시랑 구독 버튼만 톡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장은 참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많게는 5번까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의 근육도 점점 약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죠. 장은 말없이 고생하는 장기라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무심히 넘기기 쉽죠. 가장 흔한 신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부 팽만감이에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빵빵하게 불러오고 바람 든 것처럼 배가 불편하고 누우면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옷도 꽉 끼는 것 같고 괜히 숨도 차고.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만은 아니에요. 장이 제 역할을 잘 못해서 가스가 쌓이고 내용물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장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바로 폭통이나 설사, 변비가 오는 거예요. 이 증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평소에도 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에도 표시가 납니다. 뾰루지나 붉은 기운이 자주 생기고 얼굴색이 칙칙해지기도 해요. 이건 장 안에 쌓인 독소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피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분. 요즘 괜히 울적해, 기운이 없어, 이런 감정들도요.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장은 기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 호르몬이 줄어들면 특별히 속상한 일이 없어도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도 변하고 장내 균총도 변하니까요. 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식사를 조심하고 운동해도 체중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뱃살이 자꾸 나오는 경우요.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장 건강이 살이 찌는 체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문제, 바로 변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만 변을 못 봐도 하루 종일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배가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고 나중엔 투통까지 오는 분도 있죠.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노인성 변비라는 걸 많이 겪으세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독소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변비는 치질이나 항문 열상, 심한 경우 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도대체 내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해요. 배에 자주 가스가 찬다, 소화가 느리고 자주 체한 느낌이 든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안색이 칙칙하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변을 보기가 힘들거나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한다. 이 중에 두세 가지만 해당돼도 장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 장은 아주 똑똑한 장기라서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빠르게 좋아지는 게 느껴진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장 건강은 다른 어떤 건강 문제보다도 우리의 작은 노력에 빨리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채소 조금 더 챙겨 먹고 가벼운 산책 한 번 더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몸에 좋은 음식, 운동, 식이섬유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추천하는 음식 하나, 바로 동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요즘 가장 아끼는 식탁 위의 명약, 바로 동치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배가 더부룩하다 싶으면 어머니들이 꼭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을 내주셨어요. 그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한 모금에 속이 쭉 내려가는 기분,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는 그냥 시원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안에 정말 대단한 힘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동치미는 그냥 맛있는 반찬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유산균 덩어리, 살아있는 발효 생명체예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치미 한 사발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한 균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청소부처럼 장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쁜 균들은 물리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치 중에서도 맵거나 자극적인 양념이 거의 없어 유익한 균들이 살아남고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천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동치미에는 일반 배추김치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 유산균의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고 우리 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유익한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단순히 몇 마리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강한 유산균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보통 유산균은 위를 지나면서 강한 산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장까지 못 가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위산은 강해서 대부분의 균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장까지 살아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동치미처럼 천천히 자연 발효된 식품은 유산균의 생존력이 뛰어나고 장 속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품의 힘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 지식 없이도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유산균들이 그냥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번식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치미 안에는 무, 배추, 오이, 당근, 양배추 같은 섬유질 가득한 채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섬유질이 바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동치미를 먹으면 유산균도 같이 먹고 그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계속 번식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 속 유익균이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나쁜 균을 밀어내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요즘 환자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동치미를 먹고 나면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바로 동치미가 해독 작용까지 해주기 때문이에요. 장은 몸속의 쓰레기통이라고도 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 노폐물, 독소들이 장에 쌓이면 피부로 올라오고 기운이 빠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지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치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그걸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장 속에 쌓인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혈액도 맑아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피부톤도 밝아지고 붓기도 빠져요. 몸 안이 깨끗해지니까 겉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도 무시 못해요.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이 아니라 장 속 환경이 나빠지면 음식 흡수 방식이 변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거든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염증 반응도 늘어나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치미 유산균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부 비만, 변비, 소화불량, 이 모든 것에 좋은 거죠. 물론 동치미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치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복잡할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들 손쉽게 담그셨잖아요? 저도 요즘은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곤 합니다. 먼저 무, 배추, 당근, 오이, 양배추 등 집에 있는 야채를 한 입 크기로 숭숭 썰어주세요. 특히 무가 제일 중요해요. 단단하고 싱싱한 무를 골라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옛날에는 무를 통째로 넣기도 했지만 요즘은 먹기 편하게 조각으로 썰어 넣는 게 좋아요. 청양고추 조금 넣어도 되고요. 설탕 대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썰어 넣어도 좋아요. 과일에 있는 천연 당분이 발효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배는 동치미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맛도 더해주고 시원한 맛도 살려주죠. 그 다음 물을 채워주시고 간은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천일염을 넣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양이에요. 야채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셔야 합니다. 소금은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요오드가 들어간 맛소금은 발효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젓갈이나 고춧가루는 넣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발효를 방해하거든요. 동치미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위해서는 양념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물과 소금, 야채만으로도 유산균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하루 이틀 상온에 두면 거품이 올라오고 뽀글뽀글 방울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유산균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부터 냄새도 살짝 새콤해지고 맛도 점점 깊어집니다.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하루만 두어도 충분히 발효가 시작되고 추운 겨울에는 2, 3일 정도 두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하루 한 컵씩 식전에 드셔보세요. 아침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그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속을 확 뚫어주는 느낌이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동치미가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약처럼 의존할 필요도 없고 장기 복용에도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음식이니까요.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음식은 우리 몸에 친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김치류는 외국에서도 건강 발효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유럽에는 사우어크라우트, 중국에는 파오차이처럼 각 나라별로 발효 채소가 있지만 우리나라 동치미만큼 깔끔하고 유산균이 풍부한 건 드물어요. 특히 맵거나 짠 자극도 없어서 어르신들 입맛에 딱 맞는 건강 발효 음식이죠. 요즘은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이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우리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저 맛있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재조명받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 장은 정직한 장기입니다. 잘 돌보면 바로 반응을 보여줘요. 속이 편하면 마음도 가볍고 밥도 맛있고 기운도 나는 거예요. 동치미 한 그릇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속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약만 믿지 마시고 밥상 위에서 찾는 지혜로 속부터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시간 먹어온 음식 속에는 건강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그 지혜를 다시 찾아 일상에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몸의 속살,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장은 말이 없지만 참 솔직한 장기입니다. 좋은 걸 먹이면 좋아진다고 바로 반응을 해주고 나쁜 걸 먹이거나 무시하면 속이 꿈을 대고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들죠. 속이 불편하면 하루가 찜찜하고 무언가 의욕도 안 나고 괜히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지고요. 반대로 속이 시원하면 어때요? 하루가 가볍고 밥맛도 좋고 기분이 덩달아 활짝 피어나지 않던가요? 정말 장 건강 하나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80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 얼굴을 마주합니다.
왜 이 나이에도 일을 계속하느냐고요? 그건 제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건강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을 잘 챙겨온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속 편안함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 기쁨도 반감되잖아요. 반대로 별일 없는 평범한 날이라도 속이 편하면 그저 감사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음식, 그게 바로 동치미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냉장고 속 채소와 소금, 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유산균과 지혜는 어떤 영양제보다 훌륭합니다. 내일부터라도 딱 일주일만 식전에 동치미 국물 한 컵 드셔보세요. 아마 속이 달라진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변비가 줄고 속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고 무엇보다 생활의 리듬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시면 계속 유지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은 잠시지만 밥상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건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장을 돌보는 일이에요. 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물 자주 마시기, 야채 더 챙기기, 가벼운 산책 한 번 더 하기, 그리고 동치미 한 컵?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속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깊게 숨을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장도 편안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장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어떤 재산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건강, 특히 장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도 해볼게요. 속이 불편했는데 오늘 듣고 용기 났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제가 더 많은 건강 이야기, 더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된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밥 한 그릇이 꿀맛 같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장으로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 편한 하루를 응원하는 내과 전문의 장덕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